혹시 문자 한 줄 보내시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진 않으신가요? 작은 버튼 하나하나 눌러야 해서 손이 아프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눈이 시리고 피곤해진 적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지? 하시면서 한 글자씩 꾹꾹 누르다 보시면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다 긴 문장을 포기하고 전화로 할까? 하고 망설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달인TV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참 똑똑해졌는데요. 막상 우리 눈높이에 맞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AI 기능이 없어도 띄워쓰기와 맞춤법까지 알아서 처리해주는 문자 입력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은 10번을 눌러야 하는 걸 우리는 단 한 번의 말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손가락에 힘주지 않고 문자를 빠르게 보내는 방법은 물론 축하 안부 메시지를 미리 예약해서 깜빡하지 않는 방법, 중요한 문자를 한 번에 다시 찾는 방법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따라오시면 문자 보내는 게 이렇게 쉬웠나? 하는 속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들고 발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빠르고 편하게 보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고 말로 쓰는 방법. 바로 음성 입력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말로 입력하면 오타가 많고 인식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하셨을 텐데요. 요즘은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띄워쓰기와 마침표까지 자동으로 완벽하게 인식합니다. 이 기능 하나만 익혀도 문자 입력이 10배는 빨라지십니다. 카카오톡에서 대화창을 톡 눌러 키보드를 열어주세요. 삼성폰을 쓰신다면 키보드 왼쪽 아래 구석에 작은 마이크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는 위쪽에 있었는데 최근 업데이트로 아래로 내려와서 못 찾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마이크를 처음 누르셨을 때 문구가 뜹니다. 그럴 땐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키보드에서 마이크를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는 손가락 대신 말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맥에 맞게 띄어쓰기, 맞춤법, 마침표까지 알아서 척척 들어갑니다. 문장이 길어도 인식이 참 잘 됩니다. 말씀을 다 하셨으면 다시 마이크를 한번 눌러 꺼주세요. 그 다음에 한 번만 확인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메시지 입력란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여시고 문자 입력란을 터치하시면 키보드가 보입니다. 하단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 인식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마이크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신 다음 보내기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짧은 문장에는 물음표가 자동으로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 배고파? 라고 말하시면 문장은 맞지만 느낌이 좀 다르죠? 내가 밥을 먹은 건지 상대에게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건지 배가 고파도
내가 배가 고픈 건지 배고프냐고 물어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땐 키보드 오른쪽 아래에 쉼표 자리의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주 쓰는 단일 키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물음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음성을 입력하신 후 물음표 한 번만 툭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완성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름이나 지명처럼 특별한 단어, 예를 들자면 이름인 경우 선희야를 선희야, 준혁아를 준혁아처럼 음자를 하나씩 천천히 말씀하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주변이 시끄럽거나 TV가 켜져 있을 땐 인식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보내시기 전에 한 번만 글자를 확인하시고 전송하시면 완벽합니다. 이제는 작은 버튼을 꾹꾹 누르며 눈을 가늘게 뜨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을 입력하는데 걸리던 시간을 단 몇 초로 줄일 수 있습니다. AI가 문장을 인식해서 문장에 맞게 띄워쓰기, 맞춤법, 마침표까지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다시 고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활용도도 아주 넓습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검색창에 역삼동 맛집, 강남역 노선, 오늘의 날씨 모두 말로 검색이 되고 유튜브 댓글에 영상 잘 봤습니다. 메모도 아주 간단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메모장에서 아침 7시 혈압약, 오후 2시 병원 예약, 저녁 7시 딸과 식사 그대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디든 키보드로 입력만 하는 곳이면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내야 하는 걸 깜빡해서 늦게 보내신 적 있으신 분들께 정말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나 손주 생일, 교회 모임, 병원 예약, 내일 보내야지 하고 생각해 두셨다가 정작 그날엔 깜빡하신 적 있으시죠? 분명 전날에는 기억이 났었는데 당일에는 잊어버려 저녁에 부랴부랴 전화나 문자 한 통 넣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잊을까봐 매번 달력을 보고 신경 쓰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예약 문자 보내기입니다. 미리 내용을 적어두면 약속 시간에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돼서 잊어버려도 실수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열고 예약 문자를 보내시고 싶은 대화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대화창 왼쪽 아래에 보시면 더하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메뉴가 뜨면 예약 메시지 항목을 눌러주세요. 이 기능을 모르셨던 분들, 이제는 이거 하나만 익혀두셔도 생활이 훨씬 편해지십니다. 보낼 내용을 입력칸에 적으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배우신 음성 입력 기능을 활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마이크 버튼을 눌러 말씀하시면 바로 글자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우리 경민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 마음은 늘 뿌듯하고 행복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아이에게
센스 있는 할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약간의 이모티콘을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시면 스마일 버튼이 나옵니다. 스마일 버튼을 눌러서 스티커 몇 개로 글을 센스 넘치게 꾸며보세요. 아마 감각적인 할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꾸미셨다면 맨 왼쪽 키보드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키보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래에 화살표를 눌러 키보드를 내리시고 보내실 날짜와 시간을 정해줍니다. 보낼 날짜를 누르고 오전, 오후 9분만 잘 확인하신 뒤 보내시고 싶은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정해둔 시간에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 대신 보내주니까 정말 편하시죠? 만약 시간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걱정 마세요.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예약 메시지로 들어가시고 아래에 예약 목록 보기를 누르시면 작성했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작성한 메시지를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 편집이나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혹시 나는 카카오톡보다는 문자로 주로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문자 메시지 앱에서도 똑같이 예약 전송이 가능합니다. 문자 앱을 엽니다. 검색창에 받는 사람을 검색해 선택합니다. 입력창 위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아래쪽의 메뉴 중에서 메시지 예약을 선택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신 뒤 완료를 누르세요. 보낼 내용을 입력하시고 여기서도 음성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또 카카오톡에서처럼 스마일 버튼을 이용해 글을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제 보내기를 누르시면 메시지를 예약했습니다가 표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문자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고 삭제만 가능하세요. 이제는 손주 생일 혹은 친구 생일, 교회 행사 등 깜빡하기 쉬운 일정도 자동으로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면 예약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보는 것도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으니 좋으실 듯 싶습니다. 이제는 말로 문자를 빠르게 쓰고 깜빡하지 않게 미리 예약도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누구 연락처 좀 알려줘. 이럴 땐 어떻게 하세요? 전화번호를 입으로 중얼중얼 외워서 보내시거나 종이에 적어서 카카오톡에 옮겨 쓰시거나 혹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단 10초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처 공유하기 기능입니다. 버튼 몇 번이면 바로 연락처가 깔끔하게 전송됩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연락처를 보내시고 싶은 사람의 대화방으로 들어갑니다. 대화창 왼쪽 아래 더하기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뉴가 뜨면 연락처 항목을 찾아 눌러주세요. 보통 3번째 줄쯤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와 연락처 보내기가 뜹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창을 보내시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를 눌러 보내시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카카오톡 프로필이 보내집니다.
전화번호를 보내시고 싶으시면 연락처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연락처 목록이 열리면 보내시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눌러 선택하신 뒤 오른쪽 위에 전송을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깔끔하게 연락처 카드가 도착합니다. 이번에 문자 메시지 앱에서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카카오톡과 거의 같습니다. 문자 앱을 열고 받을 사람을 선택하신 뒤 메시지 입력창의 왼쪽의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쪽 메뉴에서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공유할 연락처를 고르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럼 문자 안에 깔끔한 연락처 카드가 삽입되어 전송됩니다. 상대방은 저장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연락처 목록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번호로 보내는 실수도 없으실 거예요. 이제 연락처까지 빠르게 보내는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카톡이나 문자를 자주 쓰다 보면 그때 봤던 계좌번호 어디 있더라? 예약 문자가 있었는데 다시 찾아봐야겠다 하고 메시지 창을 한참 올리신 적 있으시죠? 특히 문자가 많이 쌓이면 위로 올라가도 찾기 힘들고 글씨가 작아서 눈도 아프시고 손가락도 아프실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메시지를 표시해두고 바로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는 찾는데 몇 초면 충분합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 채팅창으로 들어갑니다. 표시해두고 싶은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세요. 메뉴가 뜨면 책갈피를 선택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작은 하얀색 책갈피 모양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제 그 아이콘을 누르면 표시해둔 중요한 메시지들만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일, 약 복용 시간, 모임 장소, 계좌번호 같은 걸 표시해 두시면 언제든 아이콘만 눌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진 책갈피를 삭제하는 방법은 책갈피 설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책갈피 아이콘을 누르시고 모여있는 책갈피의 우측 상단에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책갈피 해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알기 쉽게 책갈피 이름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항목의 책갈피를 누르시면 해당 위치로 순간 이동하세요. 여기서 필요 없어진 책갈피는 다시 길게 눌러 책갈피 해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같은 기능을 문자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름만 조금 다르고 사용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을 열어주세요. 중요한 문자를 길게 꾹 누르세요. 아래쪽 메뉴가 뜨면 별표 표시 또는 별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문자의 오른쪽에 노란색 별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 별표가 붙은 문자는 중요한 문자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실 때는 뒤로 가기를 눌러서 기존의 대화창으로 나오신 다음 전체 대화창들이 있는 곳에서 문자 앱 오른쪽 위의 점 3개를 누르고 별표 메시지를 선택하시면 별표에 든 문장들만 한눈에 쫙 정리되어 나옵니다. 또 별표된 글자를 누르시면 해당 대화 위치로 순간이동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별표가 필요 없어진 경우에는 다시
그 문자를 길게 눌러서 아래의 별표 해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카오톡의 책갈피와 문자의 별표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카카오톡은 기존 대화창 안에서 중요한 대화 내용을 책갈피로 표시해 두고 있고, 문자는 각 대화 모드의 별표를 한 곳에 모아두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대화창 안에서 책갈피를 찾아가지만, 문자는 각각의 대화창을 닫고 문자의 메인 창에서 각 방의 별표 표시를 해둔 전부가 한꺼번에 표시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책갈피나 별표 표시가 된 문자를 해지가 아니라 삭제를 하시면 대화창에서도 메시지가 함께 삭제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삭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번엔 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자주 확인하는 대화창을 찾기 쉽게 상단에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 단톡방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방처럼 자주 열어보는 대화방이 한두 개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광고 문자나 스팸 문자가 몇 개만 와도 그 대화방이 금세 아래로 밀려 내려가 버립니다. 찾으시려면 한참 스크롤을 내려야 하고 일일이 찾기도 참 번거롭습니다. 그런 불편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방법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잘 따라와 주세요. 카카오톡 앱을 열고 자주 확인하는 채팅방을 찾으세요. 그 채팅방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 메뉴가 뜨실 텐데요. 채팅방 상단 고정을 선택합니다. 상단으로 위치가 이동되시는 게 보이시죠? 채팅방 오른쪽에 작은 핀 모양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그게 고정 표시입니다. 이제 채팅방은 항상 맨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을 해제하시려면 다시 한번 채팅방을 꾹 누르시고 상단 고정 해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앱에서도 고정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자 메시지 앱을 열고 자주 확인하는 대화창을 길게 꾹 눌러주세요. 대화창이 선택되면 아래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더보기 메뉴 안에 맨 위에 고정을 누르시면 가장 상단에 문자창이 딱 고정됩니다. 스팸이나 광고 문자가 아무리 많이 와도 새로운 메시지에 밀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해지하시려면 같은 방법으로 대화창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고정 해제를 누르시면 바로 해지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문자 생활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 드릴 스마트폰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손가락 아프게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말로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었고, 중요한 문자는 잊지 않게 미리 예약도 해두실 수 있었습니다. 또 연락처를 복사하거나 적지 않아도 한 번의 터치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바로 보낼 수 있었고, 필요한 메시지는 책갈피나 별표 기능으로 표시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4가지 기능만 익혀두셔도 문자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이 아직 낯설거나 문자 보내기 어려워하시는 가족이나 지인들께 꼭 알려주세요. 시니어 달인TV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AR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더 편리하고 실속 있는 기능들만 골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